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렇게 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홀딩스, 헬릭스미스, 박셀바이오, 그 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이렇게 네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수급, 시간 외의 모습.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개인들끼리, 이건 분위기가 좋지 않다. 개인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도망쳐야 됩니다. 이 수급인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개인이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도망간다? 말도 안 돼요. 하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죠. 흐름과 위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치와 흐름과 개인에 대한 수급과 이런 걸 봤을 때 들어갈 게 아니다. 그냥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시간에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 지금 고점 이후에 많이 밀려서 아마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거든요. 네, 지금 멤버십 선생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입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지금 여기 어디예요? 근데 빠지죠. 이거 저는 무조건 1%대 손절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뭐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 이렇게 했으면 뭐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거는 이렇게 지나고 나서니까 그쵸? 이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가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손절 처리를 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상단과 하단의 박스를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디죠? 제가 멤버십에 대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손절 뭐가 그렇게 크게 자랑거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지난 차트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고 차트에 대한 분석이 의미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항이 생기고 안착하는 거죠. 제가 여기를 못 봐서 그렇지만 제가 이 당시에 이거를 체크를 했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 제가 봤어요. 여기에서 다시 제가 매수를 추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그냥 이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기준이 되는 위치, 그 기준이 빠지면 저항. 자, 기준에서 빠지면 저항, 저항에서 지지되면 상승. 이게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지지가 돼야 되고 밀리면 어떻게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만약에 밀리면 그런데 바로 지지하고 바로 상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도 그렇다라고 하면 다음 자리도 있다라는 거죠. 어디죠? 지금 보이시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자리를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안쪽의 흐름, 그러면 꼭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즉 내일부터라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지만 지금은 워낙 누르는 힘, 자 윗꼬리의 음봉과 또 윗꼬리의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그쵸? 거래량, 여기는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한번 슈팅 나오고 거래량.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여유 있게 보셔야 돼요. 아주 여유 있게. 반등에 대한 흐름과 그 다음에 주가의 흐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유 있게 보셔야 되고 이것을 자 정확하게 어디에서 딱 잡아서 올라가야 된다.
사실 위치는 있어요. 예, 자, 여기 어디 안에는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건 숨기는 것이 아니라 파동, 그러니까 쑥 밀렸다가 이거예요.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이 안쪽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안에까지도 밀린다라고 하면 여기는 1차와 2차적인 모든 것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3차적인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일단은 이거는 이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한다는 것은 매수에서 뭐 이익을 본다든지 수익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손절을 친다든지 어떠한 대응, 이 안에서는 해결이 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더 크게 본다. 난 좀 더 기다릴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박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보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대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크게, 자, 이게 어떤 대응이냐? 저는 만약에 제가 대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딱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비중과 그 다음에 손실률과 이런 걸 다 봐야 돼. 거기에 맞춰서.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비중이 크다. 그러면 이탈되는 순간부터 줄여야 되고 올라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중이 적다. 그러면 여유 있게 그리고 물타기 하겠다. 그러면 이런 데 다 비중과 이게 아무 자리에 다 주식에 있어서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잡는 것이 기술적인 내용이죠. 제가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고 그 뒷얘기가 듣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중요한 여기에서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비중과 손실률과 이런 걸 다 따졌을 때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짧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겠죠. 네, 이 밑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미끄러져서. 네, 이 밑에까지 볼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 헬릭 보겠습니다. 헬릭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욕을 먹어가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욕 먹는 거는 두렵지 않다. 그냥 오직 착한 척을 제가 해본다라고 하면 진짜 손실 보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헬릭은 영상을 안 남기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구독자분께서 몇몇 분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위에 매수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좋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조회수라든지 우리 스님들께 뭐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올라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이질 않는 걸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현금화에 대한 저는 저 같으면 현금화한다. 이거를 제가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올라갈 때 여기 중간에 상한가 갈 때든 가는 중간이라든 현금화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현금화 조금씩 현금화 여기가 정확하게 고점이다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현금화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다시 자리 잡고 상한가 나온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상승 이후에 하락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지금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이 라인 다 설정해 드리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제가 말씀드린 다음 날도 보시면 여기를 지지하고 저항받고 이 움직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모습을 보세요. 다음 모습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에 저항받고 밀리고, 그 다음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의 모습을 보면 이탈을 했죠. 그럼 여기에서라도 손절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화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으면 오늘 이렇게 10% 가까이 빠지는, 10% 이상 빠졌죠, 장중에.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자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인들이 다시 매수합니다. 그쵸? 지금 매수한 것도 아니라 어디? 네, 이 고점에서 다시 매수가 됐어요. 여기에서. 왜?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투신하고 그다음에 이게 기관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개인만 다시 왜 여기 이러한 모습에, 물론 예, 올라가면 괜찮죠. 호재 하나 딱 자, 호재와 상당히 좋은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점상 아니면 계속 상승, 예, 꼭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 재료만 보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40% 이상 한번 주고 빼는. 그래서 40%도 어디? 바닥에서 엄청나게 밀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내용? 하필이면 왜 여기서죠? 주가가 빼기 전에 어떻게? 여기서 악재를 띄우지 말고 호재를 띄워야죠. 근데 왜 하필 자리 잡고 밑에서 하느냐? 왜 밑에서 누군가는 모아가면서 여기에서 호재를 띄워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서 해야지. 개인들만 그냥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좀 목소리를 좀, 예, 좀 높여서 좀 하고 있는데, 지금 판단을 좀 잘해 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상방향은 아무도 모르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건 사실이지만 현금화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 이 종목에 있어서는.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 물량만 확인해야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계속 매수하죠. 예, 이거는 글쎄요.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마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조절을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지금,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캔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캔들 중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여기에 제가 올라갈 때, 제가 단타 매매를 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가 매매한 구간이 이 캔들 중간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닙니다만, 이 캔들 중간, 자,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을 좀 찾아봐야 되지만, 예, 정확하지 않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이 근처예요. 매도한 게. 매도한 것이 제가, 2점 몇 프로? 예, 그게, 아주 짧게 먹고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이 중간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헬릭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근처에서 어떤 흐름,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지 그러니까 반등이 나와도 밀려도 이 위치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자, 오늘 이거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거 오늘 밑꼬리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제 색칠만 하는 거니까 이 안에, 네, 이 안에 흐름을, 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이 범위 안에, 그리고 약간 이 밑에 제가 이제 분할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박셀 보겠습니다. 자, 박셀 바이오도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이 안쪽, 자, 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봐야 될 게 여기다. 그쵸? 오늘 적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죠. 그러면, 자, 수급 잠깐 보면, 자, 시간에도 살짝 밀린 부분이 있지만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미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 안에 지금 있습니다. 그쵸?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를 다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개인 수급에 대한 주체 어디 한쪽에 일방적인 어마어마한 물량 나가고 들어간 게 보이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습은 괜찮다. 차라리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는 다 찍었어요. 상방의 고점, 그쵸? 하방에 꼭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 그 하방에 대한 지지라인 다 찍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위치를 정확하게 다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 상하에 대한 지금 여기 벗어나는 상승으로 벗어나느냐 하방으로 밀리느냐 다시 한번 모양이 나타날 때 거기에 있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종가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결론을 종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호가의 움직임, 주식의 움직임, 그 주가, 주식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저는 종가상의 기준으로 갖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이 구간에서는 네, 그래서 종가상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개인의 물량을 외인이 다 받아준 걸 볼 수가 있고 시간에는 제자리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이렇게 밀린 상황이면 예, 저는 일단 예, 손절이죠. 부분 손절이든 일단은 손절이 예, 나가야 되는 예, 그러한 위치. 그러면은 물론 내일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제 좀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 오늘 예, 이런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뭘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자 120선에 대한 이 라인도 볼 수도 있죠. 네, 중요합니다. 120선의 라인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이 자리입니다. 네, 11,000원대예요. 이 11,600원 이평선 다 빼고요. 여기에서 좀 넓은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넓어도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매매하시냐에 따라서 손실을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쎄요, 제가 이제 좀 망설이는 게 뭐냐. 만약에 그러니까 계속 하락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엄청난 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안에 움직임이 자 그냥 이렇게 흘러내린다기보다는 이 밑에서 제가 이제 좀 망설이는 게 다 매물이 있다라는 거죠. 상당히 저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밑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모습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확인해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주춤되는 나오는 모습일까 바로 올려줄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서 손실이 크신 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물타기라는 것은 모든 물량을 수익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나머지 물량 또는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이 손실을 본 걸 빼고 이 안에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 안에서 매수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매수 기회라는 것은 뭐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엑스바이오라는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차트에서 이런 자리에서 횡보 상하 반복적인 또는 슈팅이 나오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망설인다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비중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비중이 크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자 이걸 또 리딩을 하면 안 됩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리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보시고 물타기라든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본전 아니면 뭐 손실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우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에선 파동이 분명히 나오는데 자 시장에 의해서 만약에 시장에 의해서 밀린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에 대한 파동을 한번 그냥 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이 자리까지 여기에 움직임을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에는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어려움을 겪으셨다라고 하면 두 번을 당하시면 안 돼요. 두 번 똑같은 일을 만들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원금이라는 게 좀 있으면 됩니다. 그 원금만 잘 관리를 하시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날도 분명히 저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